내정을 참 이제 누구지 알아도 다 알아듣고 있지. 못 알아듣고 뭐 이제 안 들어보면 나중에 또 바보 된다. 좋게 안 따라오시면 어차피 뒤에 이용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라서 너 근데 일단은 그 선수령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학교생 수업도 선택한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 나중에 대학 가서 쓰려고 너 그냥 한번 들어본 애들은 사실은 크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대학교 가도 아마 내 쓰는 방법대로 막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저번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저는 막 뭐 인강을 보고 내가 공부를 해서 너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했던 것들 가지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질적인 부분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 학교생 시험을 치려면 학교생 수업 잘 들어야 되니까 졸지 말고 들어라. 알겠지? 자, 오늘 거 봅시다. 몇 페이지? 여기가 179? 많이 든 것 같지 이거 이제. 네죠? 8차례지. 자, 이 내적에 대한 얘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내적의 뭐 표시 성분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요. 여기 설명도 그래. 솔직히 말하면 설명도 그래. 지난 시간에 내가 끝나면서 살짝 한번 얘기해줬잖아. 맞지? 내적에 대한 느낌.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책을 찾고 뭘 해봤자 내가 하는 얘기들은 잘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이제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이게 나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 그냥 내가 공부하다가 아씨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가서 나온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에 대한 건 내한테 묻지 말라고 뭐 학교, 대학교 갔는데 쌤 그거 아니라는데 이런 거는 하지 마. 알겠지? 그냥 내 느낌대로 얘기했을 때 내가 그동안 그렇게 풀었을 때 오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앞에 이게 나오면은 그냥 곱하기에 대한 거야. 근데 벡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항상 얘기했지. 방향이 그러니까 A와 B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는 일단 방향도 다른 거야. 두 다른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벡터라면 실수배를 가지고 했었겠지, 그지? 근데 아무튼 방향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아무튼 이런 벡터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이 지금 둘이가 다른데 얘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느낌이 내 느낌이 아 이거 곱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앞에 덧셈 뺄셈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냥 갔다가 뭐 이렇게 가면서 시작과 끝을 만든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있었는데 이거 둘이 벡터끼리 곱하기라고 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 내죠 이거 둘이 곱하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고. 알겠지? 우리가 면적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거 알지? 맞지? 적이라고 하는 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래 알겠지? 따지지 마라 죽여버리면 진짜 뭐 해갖고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느낄 때는 이거는 곱하기에 대한 거야. 표시 자체도 약간 곱하기에 대한 느낌이었고 계산 안에도 이게 곱하기가 되어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벡터의 곱하기 자체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방향성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일단 내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붙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짜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반응을 잡아냈을 때 이 곱하기에 대한 느낌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A 벡터, 이게 B 벡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들을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곱하기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벡터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 찍고 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아무튼 A 벡터 내적 B 벡터.
그러니까 벡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내적에 대한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로 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곱하기는 곱할 건데 하나, 내적은 같은 방향, 그러니까 내가 A 벡터를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요놈 벡터에다가 얘 90도로 올림. 그러니까 이 벡터를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여기서 곱하기라는 거는 같은 값에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성분만큼만 곱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B 벡터랑 누구랑 이거랑 곱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이 사이 각도가 만약에 세타라고 치면 이 놈은 실제 길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A 벡터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파란색 길이가 뭐가 되냐면은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크기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랑 곱해내는 거라고. 근데 그 크기로 대한 걸로. 자, 크기 성분이 왜 없어지냐면, 그러니까 방향성,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방향 성분이 없어져. 왜 없어지냐면 이거 생각해 봐봐. 내가 이쪽에다가 얘를 갖다 곱해도 상관없지 않나? 그렇지 않아? 그럼 이거 곱하기야, 이거 곱하기 이거야, 아니면 얘 곱하기 얘야. 아무튼 값은 똑같아. 근데 뭐가 없어지냐면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모르게 돼버린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내적에서는 벡터에서는 내적을 하게 되면 방향성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적인 더 어려운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내가 느꼈을 때 그냥 단순하게는 내가 때려 죽여도 못 외우겠더라고. 나는 외우는 거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려고 내 혼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누군가한테서 쪼아들는 건지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내가 알고 있는 내적은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래서 A 내적 B를 하게 되면 절대값 A 벡터, 이거는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B, 이거는 B의 벡터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 값이 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같은 성분으로 날아가는,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값만큼만 곱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됐지? 근데 내가 이렇게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내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값보다는 크기에 대한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외우는 거. 그럼 봐라. 얘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이게 이제 90도부터 180도 넘어가는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야, 그러면 잘 봐라. 얘랑 누구랑 곱하는 거냐면 이쪽 편에 이 성분에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이만큼을 내가 곱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되나? 이거 방향이 어떻게 되냐고. 이거는 플러스 방향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이야. 맞지?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얼마나 되겠냐고. 이거 곱하기인데? 마이너스 돼야 되지, 그치? 이해됐지? 됐어? 이제 그런 느낌으로 너가 문제를 풀면 된다고. 자, 같은 방향이 되면 어떻게 돼? 같은 방향이 되면 이건 볼 것도 없지.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고 0이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이거 코사인 세타 값이 1이기 때문에 그 값은 그냥 A 제곱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됐지? 이거 보이나 이거 하면 얼마 값이고 이거 마이너스 값 나타나는 거 알지? 이거 마이너스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 알겠지, 그지? 예. 왜? 아무튼 내가 크기 방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안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이제 크기 값만 나타낸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루고 있는 각이 60도입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제 알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나타나는 각. 그냥 그대로 식만 쓰시면 됩니다. 성분 표시 이거는 뭐 성분 표시는 뭐지?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각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벡터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벡터를 내가 이렇게 벡터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게 성분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거는 내가 왜 x 방향, y 방향 이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이렇게, y 방향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내면 얘끼리 곱해주고 얘끼리 곱해줘서 둘이 더해주면 답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원래 이제 내가 나타나는 값들을 얘기하면은 이거잖아. A1 E1 벡터
더하기 A2 E2 벡터. 요거 얘기하는 거지. A 벡터 자체가. 그 다음에 내적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B1 E1 벡터 더하기 B2 E2 벡터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 자, 둘이를 곱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이 곱하고 얘들이 곱하는 거야, 싹 다. 곱한다.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 A1, B1, E1 벡터 곱하기 E2 벡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E1 제곱이구나. 맞지? 네. 대체 헷갈렸다. 그 다음 얘들이 곱하면 어떻게 되지? A1, B1, E1 벡터, E2 벡터가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됐어? 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지? B1, A2, E1, E2 벡터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마지막에 A2, B2, E2 제곱 벡터 이렇게 나올 거야. 야, 그냥 정리했다. 그냥 곱하기처럼 생각하면 돼. 하면은 봐라. E1 얘는 쌤이 이거 단위 벡터라고 한 칸짜리 얘기하는 거라고. 그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1. 얘는 E1은 이거고 E2는 수직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야. 90도가 되면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고? 0이제. 그래서 이 값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됐어요? 얘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겠지? 그럼 남는 요거죠. 이거는 1 될 거니까 없어질 거고. 그래서 10의 값은 요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놨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크게 뭐 상관없는 건 없겠죠,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얘를 다르게 얘기하면 막 또 다르게 이렇게 식을 가야 될 건데 그러지 말고, 그지? 그래서 성분으로 나타내주게 되면 성분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 벡터와 A 벡터와 B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해주면 얘 A1, A, B1 그러니까 같은 방향만큼 둘이 곱하고 같은 방향끼리 곱하고 그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거는 증명도 제가 해드렸어요.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됐죠? 자, 그러면 둘이 내적하랍니다. 얘는 지금 성분으로 줬잖아요. 그죠? 성분으로 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해서 합 찾아내시면 돼요. 그죠? 더하면 된다. 안 되고. 됐지?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뭐지? 잠시만. 음수 나오는데? 야, 미안하다. 요 앞쪽에 식이 하나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내적해도 음수는 나오는데? 왜 음수 나와야 되거든요? 쌤, 저거 세타가 90도보다 크니까. 맞네. 이게 90도보다 크니까 이게 음수가 나타나지, 그지? 그러니까 내적을 했을 때 이것도 내가 잠깐 했네. 이거 아까 저거 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나타나면 얘랑 곱하면 이게 양의 방향이고 음의 방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크기 값도 둘이 곱하는 값이기 때문에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 나타난다고 생각해야 될까? 알겠지? 음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 곱하고 얘 했을 때 음수가 나타나면 방향이 반대쪽으로 날아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각도가 90도를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지? 이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네. 내가 잘못했네. 그지? 자,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곱하고 얘들이 곱해서 더해주시면 답은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내적의 연산법칙 돼 있지? 이 내적의 연산법칙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내적은 이 각각의끼리 곱하는 것들은 싹 다 성분끼리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문제 풀어야 돼. 그치? 성분을 다 나눠놓으면 같은 성분끼리만 곱하고 같은 성분끼리만 곱하고 그 값들은 더해주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됐어? 여기에 교환, 결합, 분배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이거를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 별로 다른 거 없을 거니까. 이해되겠지? 됐지? 그래서 각각의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것들은 여기 보이지 이거? 분배된 거 보이지? 네.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냥 더하기 빼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성립함을 보여라 하면 그냥 보여주면 되고. 자, 갑니다. 한번 해볼게. 1번은 되겠지? 넘어갑니다. 2번. 2번은 한다. AB랑 AC랑 이거. 자, 1대 2대 돼 있으면 이 각도가 내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그치? 근데 1대 1대 루트 5대지? 이게 세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이 사이에 각이 필요한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얘랑 곱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1, 이게 루트 5 하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할 건데 코사인 값이 얼마고? 루트 5분의 1 되지, 그지?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얘가?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답 1이지. AB 벡터랑 얘랑을 곱해라고 했어. 얘 성분을 이거랑 이걸로 나누면 맞아? 이 성분 중에서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러면 1이잖아, 시각적으로. 내가 쓰는 방법들이 빠른 이유가 뭐냐면 얘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라고. 나는 얘랑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아까 이게 루트 5라고 돼 있지. 원래 공식대로라면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 값이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루트 5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되노? 1 되지? 이거를 쌤이 그때 너한테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야? 얘랑 얘를 곱할 건데 얘의 이 성분에 이 놈으로 날아가는 성분을 요 놈과 요 놈으로 나눠놨을 때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만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수직으로 내린 다음에 이 길이만큼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1 곱하기 1 되는 거 아이가? 그럼 얘 1이야. 본래 AB에서 지금 AB랑 DC랑 곱하래. 얘랑 곱하래. 둘이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지, 그지? 그치? 그럼 얘 DC 벡터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AB 벡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1 곱하기 1 되겠지. 그럼 얘도 1인 거라고. 됐어? 잘 봐라. AC 벡터랑 AD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4지. 이거 이해 안 되면 각도 그냥 다 쓰셔야 돼요. AD 벡터랑 AD 되죠? AC를 하잖아?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을 곱하는 건데 얘 성분을 이놈과 이놈으로 나눠놓으면 90도 날아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90도는 어차피 0 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수직으로 내린 이 길이만큼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돼. AD가 2고요. 얘 성분 중에서 이쪽으로 날아가는 성분의 크기가 2니까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됐어? 근데 봐이. 얘가 진짜로 풀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B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노? AB 벡터를 내적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AC 벡터 더하기 DC 벡터 이렇게 둘이 더하라는 거라고. AC 갔다가 DC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AC 갔다가 오씨 이거 뭐야? AC 갔다가 DC 가면 어떻게 되나? AC 갔다가 DC 가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미친놈들 이거 왜 푸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하면 안 되겠지? 그냥 각자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쟤는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봤죠.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그런 내적의 정의는 아닌데 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것들로만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자, BA와 CD, BA 벡터와 CD 벡터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라. 얘를 지금 이렇게 만들 거니까 그냥 CD 벡터는 요렇게 이거 내가 이거 나오면은 요렇게 끄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러면 다 정삼각형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 CD 벡터가 이렇게 오는 놈이야. 됐어?
근데 한 면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얘도 2 되겠죠? 이 각도는 몇 도가 되고? 60도가 되지, 그지? 이해됐지? 그래서 원래 하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그래서 값이 얼마가 돼? 2가 됩니다 라고 찾는 거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갈까 얘가 이게 정사각형 될 거 아니야. 2고 맞지? 이 벡터랑 이 벡터의 곱을 내가 내적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수직으로 내리면 돼. 그럼 이게 1이지. 2 곱하기 1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하면은 그렇다. 내적을 조금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게 왜 그런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강조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 아무튼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 알겠지?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당연한 원리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한테 내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원리를 내가 본 적은 없다. 그냥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라서. 답은 아마 다 맞을 겁니다. 틀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누가 앞에 원리나 이런 거 봐서 다 똑같잖아. 그치? 자, 그럼 만약에 이거랑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은 상태에서 봅시다.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걔 느낌이 이쪽이랑 맞지? 얘를 옮겼을 때 이쪽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얘가 2고요. 이거에 반대로 내리면 이게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를 곱한 거야. 그럼 답이 얼마가 되냐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고. 이게 찾으면 편하기는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앞쪽에 그 공식 이상한 공식들은 조금 안 하셔도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CA, CB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럼 얘가 6이잖아, 그죠? 이거 둘이 내적하래요, 그죠? 얘랑 내랑. 이쪽 내리면 이게 3이지, 그제? 6, 3, 18 이렇게. 나는 이렇게 푼다. 나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60도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서술형 때문이라도 6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푸세요. 이건 원래 공식대로 대한 거니까 꼭 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 AB 벡터랑 BC 벡터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얘가 지금 지름 지나가니까 90도라는 건 너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제 그림은 이렇게 나타나는 놈이어야 돼. 얘 벡터랑 얘 벡터를 내가 곱한 놈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됐나? 그래서 실제 거리가 지름이 3이라고 AC가 1이라고 얘가 1이고 맞지? 그럼 이 각도가 누가 되냐면 이 각도 그러니까 얘 각도하고 얘 각도하고 같은 거 아니야? 예. 맞지? 그러니까 이놈 세타라고 얘기하면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여기가 3? 여기가 1 그럼 얘가 얼마야? 2루트 2 되는 건가? 됐어? 그럼 이 각도가 얼마가 되죠? 세타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지? 3분의 2루트 2 되는 건가?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셨죠? 예. 3분의 2루트 2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 얘와 얘가 이루는 거는 얘가 2루트 2가 될 것이고 2루트 2 곱하기 3 곱하기 이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 각도는 누구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지. 되셨죠? 여기까지. 예. 그렇지.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에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3분의 2루트 2라고. 됐지? 약분시켜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 원래 풀이 방법은 이렇고 너가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이거 그냥 수직으로 내려서 이렇게 만들기도 해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보면은 너가 이쪽 방향이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과 얘를 곱하는 거잖아. 3 곱하기 이 값도만 찾아내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뭐 한눈에 안 보여서 그냥 찾을 수, 뭐 코사인 법칙을 쓰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3을 곱해야 될 거고 이거에 이쪽으로 날아가는 각도는 이 각도 아닙니까? 이게 2루트 2였잖아. 맞지? 그러면 이쪽 각도 너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 값 알면. 근데 방향이 반대쪽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시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기하하고 기하 쪽 뭐 이런 쪽은
뭐 미적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 요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도 해. 좀 재수 없어 보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학교생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진짜 죽는다 내한테. 자, 이거 한번 해볼게. 120도면 얘는 60도잖아, 그지? AD랑 AB랑 이거 했을 때 12가 된다면은 얘가 2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나? 예. 그래야 16 곱하기 10이 될 거니까. 아니면 이제 얘를 x라고 잡고 x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얘가 10이 됩니다. 해서 x 값 찾으셔도 되는 거예요. 됐지? 됐지?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얘는 4 되겠지?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넓이 값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한 거에다 곱하기 2 하면 4개 넓이를 구해질 거니까 별 문제 없이 구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됐죠? 자, 7번도 자, 내가 썼던 요령이 왜 좋은지를 계속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 했을 때 BC와 BP 얘의 벡터 둘이를 곱했을 때 내적을 하래. 내적을 했는데 최대가 되고 싶으면 어차피 BC 값은 정해져 있지. 예. P에 따라서 이 값이냐 이 값이냐 이 값이냐 이거 어디 갔을 때 최대 되겠냐고. 여기 갔을 때 최대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냐고. 이 길이가 이 성분에 대한 이 길이 값으로 내가 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할 거라고 봐라.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치면 누구를 곱할 거냐면 얘 곱하기 얘야. 그치?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치면 얘 곱하기 얘를 내린 얘란 말이야. 어떤 값이 크겠냐고. 당연히 이만큼 간 값이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그냥 한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해됐어? 자, 형태를 제가 조금만 달리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얘랑 이 점 위에 있는 P 벡터 얘의 최대값은 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갔을 때가 최대입니다. 그죠? 최소값은 언제게? 이쪽으로 반대로 갔을 때겠지. 왜냐하면 음수 나타날 거니까. 이해 되겠나? 그러니까 조금 형태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많아. 내 같은 경우는 그랬어.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 문제가 틀리고 오류가 났으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쳐 주지를 못하겠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은 나중에 내적을 요거 어떻게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A 내적 B 벡터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벡터입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성분으로 나눠놓고 나면 A1, B1 더하기 A2, B2라고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도 어떻게 돼야 되나? 같아져야 되는 거 알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써서 얘 둘이 같다라고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 방법들 나올 만한 것들도 충분히 이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 성분의 내적과 그치? 그 길이에 대한 내적 이렇게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줄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 문제고 8번은 할 수 있겠지. 둘이 곱한 거 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6이 되려면은 딱 봤을 때 뭘로 줬노? 성분으로 줬지. 성분으로 줬을 때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랑 1 곱하기 x 더하기 1을 해서 더하고 나면 그 값이 6입니다 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읽어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진짜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선분 위로 움직이는 점 P, A, B 위로 움직이면 다 쭉쭉 꺼볼게. 0,0, 8,0, 그 다음에 8,4, 0,4. 뭐 이거네 이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 위를 움직이는 요거. A, B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 다음에 B, C 위를 움직이는 점 Q 이렇게 있다. DP가 누구야? DP 요거야. 그 다음에 AQ 요거지. 맞지? 예. 했을 때 최대값 간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타나면 느낌이 이게 지금 4짜리인 건 알겠죠? 이거는 8짜리고 4, 8인 건 알겠지? 언제 하면은 최대값 나타날까요?
최대값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 AQ?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냐고? 위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냐고? 예. 그럼 언제가 최대값 돼? 얘를 어디 이동시켜야 될 것 같아? 답은 5번인데 답은 5번인 것 같아. 그죠? 얼마를 해야 되겠네. 아니면 지금 내가 그림을 그래? 이쪽으로 옮길게요. 왜냐면 내가 좌표로 찍고 싶은 거거든. 자, 얘를 이렇게 옮기면 이놈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 알겠지? 얘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 알겠나? 예. 그러면 이 성분과 이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됐지? 자, 요 놈의 좌표가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0,0으로 내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성분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런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라온 애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무조건 8이지. X 값은 8이지. 예.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가는 얘를 내가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예. 됐어? 자, 얘는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 되는 거 알겠나? 마이너스 4 되는 거 알겠나? 예. 됐지? 그러니까 얘는 Y 값은 마이너스 4고요. X의 값을 내가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A라고 할게요. 이렇게 성분으로. 됐지? 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지금 얘랑 내적을 하는 거야. 8, B와 A, 마이너스 4를 내적하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어떻게? 8A 더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까지 이해했나? 예. 이까지 이해됐지? 자, 이러면 이놈의 최소값 왜 마이너스 4일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B가 0 되고 A가 8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답은 알겠다니까. 답은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A, B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 그냥 잘못했어. 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지, 그지? 잡아라. 간다. 그림상으로 한 번 더. 여기가 8,0, 여기가 8,4, 얘는 0,4, 0,0. 이해됐지? 여기가 A점이야, 그치? A를 기준적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DP 내죠? AQ 잡았거든? Q는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지금 여기가 D였거든요. DP에 대한 값을 찾아내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요즘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0,0에서 시작하는 거 아이가? 그제? 그러니까 DP를 여기에 AD, 그러니까 마이너스 AD
됐어? 더하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될까 아이가 DA 더하기 AP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이해됐지? 됐지? 그래서 식을 이걸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AQ 벡터 내적 DP를 DA 벡터 더하기 AP 벡터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지? AQ 벡터 내적 DA 벡터 됐나? 근데 이거는 AD 벡터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달면 되겠지. 이까지 괜찮나?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AQ 벡터 내적 AP 벡터가 될 겁니다. 그죠? 됐나? 그러면 AD 벡터랑 AQ 벡터 됐지? 얘를 8,b라고 하고 얘는 a, 0이 될 겁니다. 그죠? 이해됐어? 됐지? 자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AQ는 뭐야? AQ는 8,b에 대한 거야. 마이너스 있을 거고 내적 AD는 뭐야? 0,4 되겠다. 그죠? 이해됐어? 더하기 AQ는 뭐야? 8,b 똑같죠? AP는 뭐지? A, 0 이렇게 나타나겠네. 됐나? 이거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고? 둘이 곱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 똑같은데 똑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되지? 8a가 되는 거야? 똑같은데 b가 0부터 4까지 a가 이 산술기하 못 쓰는데 산술기하는 최소값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한다. 그렇지. 8a 마이너스 4b가 될 거 아니야. 이때 a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8 사이 값이지. b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 사이 값이지. 그냥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이해됐나? 그러면 최대값이 되려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으면 되겠지. 이해됐어? 얘가 제일 크려면 a 값이 제일 커야 되겠네. 근데 a가 얼마? 8일 때고 얘가 제일 작으려면 b 값이 0일 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64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형태를 조금 찾아서 나가는 꼬라지에 대한 거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봅시다. 이게 이제 공식에 대한 거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그랬지, 그지? 맞지? 네. 값이 크려면은 일단 제일 좁아야 돼. 제일 좁아야 되고 이게 각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려면 얘가 이쪽으로 오고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값이 요게 8이었잖아. 요 수직으로 내린 값이니까 8 곱하기 8에서 64라고. 그러니까 나는 답은 아니겠다니까. 이거 찾을 때. 근데 원래 성분으로 나눠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내신 때문에 그런가, 소수령 때문에. 풀어줬다네 방금 분명히. 모른다 하지 마라. 바로 찾아지. 3년 안 해놓으니까 진짜로 뭐 문제 푸는 것도 보고거리네. 자 이것도 한번 봅니다. 얘 내적값을 하래요. 이 내적값을 하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지금 잘 봐라. 얘는 지금 우리 알고 있는 1차식 곱셈 공식하고 똑같은 거야.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를 제곱을 절대값에 제곱을 했잖아요, 벡터. 이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알지? 절대값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건 알지 이거? 그치? 그래서 얘를 제곱하게 되면 a 벡터의 제곱 될 건데 이 a 벡터의 제곱은 절대값 이거의 제곱하고 똑같은 말이야 또.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해보면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b 벡터의 제곱 더하기 2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됩니다. 이 곱하기에 대한 거라 벡터 계산했을 때는. 됐나?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한 거니까 얘를 제곱하면 이게 14가 될 거고요, 그죠?
제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은 이게 1 되죠. 더하기 이거 9 되겠지. 더하기 2a 내죠 b 이렇게. 그럼 얘만 넘기고 다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a, b 되면 2 되겠지. 그치? 이해됐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의 제곱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러니까 지금 너가 느끼기에도 이거 지금 곱하기라는 거 알겠지? 벡터에서 곱하기에 대한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마 아예 우리가 내 혼자 막 공부한 건 아닐 거야. 아마 누가 내한테 얘기해 줬겠지. 아무튼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적은 곱하기에 대한 거. 벡터의 곱하기를 내적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2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 제곱했을 때 아까하고 똑같은 형태 나타나는 거 알겠어? a 내적 제곱 더하기 b 내적 제곱 내적이 아니죠. 마이너스 2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 값이 6됩니다 하고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야? 얘는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쟤를 물어봤지만 이번엔 얘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진짜 곱하기야. 우리 곱셈 공식처럼 하면 돼. 그럼 3a 절대값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b 벡터 제곱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지? 그 다음에 a 내적 b, a 내적 b, a 내적 b 되는 거 알겠지? 6a 내적 b 맞아? 마이너스 a 내적 b 하면은 플러스 5a 내적 b 이렇게 발음이 힘들어서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말고 아까 이거 둘이 연관시켜서 a 내적 b 값 알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하고 똑같아. 그냥 진짜 단순해져. 문제도 복잡한 것도 없고. 아 당연히 수능이나 문제 가면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옵니다. 뭔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형태를 자꾸 찾아내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얘는 이제 제곱으로 너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알겠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것도 둘이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에 대한 곱셈 공식으로 만들어내시면 돼요. 여기 있네. 이게 지금 줬다는 말 자체가 그치? 누구를 준 거야? A 내적 B 값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건데 세타 값을 30도라고 줬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내적 값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별로 다른 건 없죠? 됐지? 15번도 괜찮지? 괜찮지? 제곱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15번도. 자, 16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내적 값을 준 거기 때문에 제곱해서 값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 17번. 자. CA 벡터 더하기 BA 벡터 BC 쟤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적해서 0이 되려면 무조건 코사인 90도 돼야지. 그렇지. 그렇지. 내적에서 0 만들어지려면 얘가 90도 돼야 되지. 수직.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그려. A, B, C, CA 갖다가 AB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 이거랑 누구랑 90도라고? BC BC가 90도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C가 90도 맞지? 이런 느낌이지? 근데 답이 없는데 아니지. 이게 90도인 거지.
아, 봐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려볼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 이게 좀 내적 다른 값이 있을 건데 좀 계산을 봐야 되겠다. 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C라고 잡았을 때 C에서부터 A로 갔다가 됐나? A에서 B로 가는 거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 길이가 이게 지금 같겠지, 그지? 네. 이해됐지? 이렇게 같을 건데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요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CA-AB 벡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 벡터를 얘기하는 거라고. 됐나? 그놈이랑 BC랑 어떻게 된다고? 수직된다고 그랬지? 예. 내적했을 때 0 되는 거니까 얘는 90도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럼 너 이거 알지? 90도인데 중심이래. 예.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반지름. 그럼 얘도 반지름. 그럼 이등변사각형 되겠지. AB랑 AC가 같은. 됐나? 됐어? 그래서 17번은 4번인데 이거 문제 풀이를 한번 보시니? 됐지? 나뭐 풀면 제가 한번 볼게요. 답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나 이런 거는. 자, 이쪽 가보자. 18번. 얘가 구하라는데 정사각형이라네. 그럼 얘도 뭐 뻔히 보이지?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A 내죠 B 값이 얼마가 나타나는 거야? 2분의 1 되는 거 알겠어? 예. 아니 원래는 계산해야 된다.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내는 거 아시죠? 이게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이랑 2분의 1을 곱하는 값이기 때문에 2분의 1 된다고. 이거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렇게 했을 때 AB 절대값 하라고. 이거 필요 없잖아. 그럼 A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1 되지. B 벡터의 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1 되지. 맞지? 그래. 그럼 이제 다 했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라는 말은 그냥 제곱할게요. 제곱하게 되면 4A 벡터 제곱 플러스 B 벡터 제곱 됐어? 마이너스 4A 내죠? B를 한 거고 그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얘 값이 나올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나? 예. 됐지? 그래서 1 하면은 4, 5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 루트 이렇게 나타날 거라서 답은 루트 3 답이 5분이 될 겁니다. 그죠? 전체적인 내용 알겠지? 나도 지금 사실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한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2,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막 깔끔하게 이렇게 넣으면 좀 못 나가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내용상은 다 이렇습니다. 제가 뭐 미리 공부를 하고 온 게 아니라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고 올게요. 알겠죠? 자, 계산도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것 같고 자, 2, 3 누가? A, B가 2 얘가 2고요 얘가 3이 되는 거고 이게 60도가 된다네 맞지? 예. B, C를 이대로 그러니까 MN데 CD? 얘가 나타내는가? 예. 이가 나타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만큼을 나타내는 거고 길이를 됐지? AB의 중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1 되겠네요. 예. 이해 됩니까? B에는 1이죠. BC가 1대2로 1대2로 내분한다고? 그럼 얘도 1이네. 그럼 얘도 1이겠네. 됐지? 이게 60도고 그러면 당연히 봐봐라. 얘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꺾게 되면 얘도 몇 도가 되는 거야? 이것도 60도 되겠지? 예. 왜냐면 이렇게 하면 120도 그치? 얘하고 평행하게 꺾었으니까 예. 됐지? 됐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20도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와 얘에 대한 값의 그 내적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다. 됐나? 얘 길이는 1이고 얘는 아까 2고 아니네. 맞나? CD가 어디야? CD 맞지? 이렇게. 됐나? 그러면 실제로 요거랑 이게 2고 얘가 120도 되고 얘가 1 되는 값이잖아요. 그죠?
이게 내작값 하라는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건 180도 60도 마이너스 이렇게 됐지? 예. 답이 이거. 아마 조금 근데 뭐 내적은 그렇게 어렵지 아니 뒤에 가면 진짜 어려워 내적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렵긴 한데 앞에 풀이 이거를 좀 깔끔하게 공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게 지금 두 평면 벡터에서 이루는 각의 크기 이게 조금 사실은 중요하기는 해요 뭐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적 값을 이거랑 성분이랑 이거랑 같이 동시에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조금 중요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내적값은 조금 알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 내적은 조금 공식처럼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됐죠? 끝나지 않아.